몇 단원 되겠습니까? 예, 08 여러 가지 부등식 1페이지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한번 배운 적 있었는데, 자,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런 거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항등식에서 배웠어요. 등식은 뭐와 뭐로 나뉘어진다?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뉘어진다. 부등식은 뭐와 뭐로 나뉘어진다?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항등식과 누구랑 비슷한 구조야? 절대 부등식이 비슷한 구조고요. 방정식과 조건 부등식이 비슷한 구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절대 부등식 두 줄 읽고 조건 부등식 두 줄 읽고 넘어갈 거야. 시작! 절대 부등식,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실수값이 나오는 식. 조건 부등식, 밑에 시작! 조건 부등식,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범위가 나오는 식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2차 부등식 나왔어.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문제 딱 보니까 얘는 4, 2, 8,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네요. 즉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요런 그림 나오겠죠? 고로 x는 2보다 작거나 혹은 x는 4보다 크다라는 요런 답이 나왔어요. 답이 요렇게 나왔어. 우리는 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건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건 부등식. 왜?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한대요.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요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딱 봤더니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갈 것인가? 완전 제곱식으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선생님이 언제 근의 공식으로 가고 언제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지 설명했었나요? 예전에? 그거 안 했어요. 우리 그럼 그거부터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12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부터 하고 가도록 하자. 자, 11페이지 2차 부등식의 해법을 좀 공부하고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12페이지가 없어요, 부등식? 방정식 말고 부등식. 네. 11, 12페이지.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2차 방정식과는 달리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풀이까지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3개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딱 봤더니 얘 인수분해 되네. x-2, x-1은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풀었어요. 되게 쉽지?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딱 풀어보려는데 2차 부등식이야. 그런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 써야겠다. 그런데 1차니 2의 배수니까 짝수 공식 쓸 수 있겠죠? 자, 짝수 공식 씁니다. a분의, 즉 1분의 써줄 필요 없지.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네요. 즉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의 공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0보다 작대. 0보다 작을 땐 항상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요런 그림이 나와야 하죠. 맞습니까? 등호 안 들어가니까 뻥뻥 뚫렸겠네? 이때 x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겠습니까? 작은 수인 1 마이너스 루트 2보단 클 테고 큰 수인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볼 거예요. 딱 봤더니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 쓰려고 하는데 요 녀석 딱 봤더니 2의 배수의 짝수 공식 쓸 겁니다. 좋았어. x는 a분의 1분의 써줄 필요 없네.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나와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0보다 작대. 그러므로 나 이렇게 풀면 되겠네. x는 작은 수보다 크고 큰 수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네. 자, x는 누구보다 크고 1 마이너스 루트 2 i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1 플러스 루트 2 i보다 작다. 예, 한 학생이 그래요. 아닌데 이래요. 자, 얘 무슨 수예요? 허수예요. 선생님이 허수는 헛개비처럼 생각하랬지. 막 이런 수. 대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작다 크다 얘기하지 못하는데 누가 작아서 여기 쓸 거고 누가 커서 여기 쓸 거야. 불가능해요. 써주는 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맨 아래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아래에 보면 참고라고 나와있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허수가 나와도 무방하지만 2차 부등식에서는 허수를 부등식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풀이까지 나오게 된다요. 이 경우 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줍니다. 자, 완전 제곱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2차와 1차까지지. 상수항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뭐가 오면 되겠어? 플러스 1이 오면 되겠죠? 예, 2의 절반의 제곱인 1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 플러스 3이 있었으니까 나는 1 여기 떼줬다 생각하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결국 이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정리돼요. 즉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어. 그런데 물어보자. 자, 여기에 x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건 x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수를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보자. 실수 빼기 1도 실수지. 실수를 제곱하면 몇 이상? 0 이상. 0 이상인 수에다 2를 더하면 몇 이상? 2 이상인 수예요. 0 이상인 수에다 2 더했으니까 2 이상이지. 근데 2 이상인 수가 0보다 작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와 같이 희한한 식을 만족시키는 x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요, x는 해가 없다 라는 요런 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x는 해가 없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2, 3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얘는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1번이 안 되면 2번 혹은 3번으로 가야 합니다. 자, 2번 혹은 3번으로 갈 때 판단할 기준이 뭐예요? 1번이 안 됐을 때 판별식 D를 풀었는데 0보다 커. 그러면 2번으로 가는 거야. 자, 1번식에서요. 판별식 D를 풀었는데 0보다 작아. 그러면 3번으로 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물론 0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0인 경우에는 요 밑에 이렇게 붙여줘도 상관없을 거야. 되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요 1, 2, 3에다가 요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자. 그래서 1번이 안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판별식 D를 계산해 본 후에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식이 나와 있어요. 요 식 풀어보려고 해요.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 예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우선 뭐부터 해본다? 판별식 D부터 써봅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어머, 얘는 0보다 작네. 몇 번으로 간다? 3번으로 간다예요. 즉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변형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지. 얘 몇 이상인 수라고? 2 이상인 수예요. 2 이상인 수는 x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건 항상 0보다 크지. 그러므로 이때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구하래. x는 뭐가 될까?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네,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요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가지 부등식 12페이지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왜 근해공식 혹은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지 알겠나? 네. 그러면 우리요 이제 13페이지 한 다음에 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13페이지 잠깐 펴보도록 하자. 자, 13페이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부등식의 해 구하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그런데 이 식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다예요. x-1의 제곱은 0 이상이다야. 자,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인 수지. x자리에 어떤 수가 나오건 항상 0 이상인 수가 0 이상이게 만드는 x값 구하래. x는 뭐가 될까요? 예, x는 모든 실수 되겠습니다. 어떤 수가 나오건 얘는 항상 답이 된다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됩니까?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 보자. 얘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x-1의 제곱은 0보다 크다야.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뭘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쟤는 0 이상이잖아. 근데 0보다 커야 한대. 2를 제외한 그렇지.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해가 되십니까?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의 제곱은 0 이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1. 그렇죠. x자리에 1이 들어가면 부등식은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얘 자체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음수는 못 나와. 하지만 등은 나올 수 있지. x자리에 1이 들어가면 0은 나오잖아. 그래서 x는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x-1의 제곱이 0보다 작대요. 얘는 0 이상인 수지. 즉 양수거나 0이야. 그런 수를 음수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x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5, 6, 7, 8번은 같이 가자. 5, 6, 7, 8. 예, 이제 여기까지 필기됐죠? 네. 그러면 이제 5, 6, 7, 8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니 2차 부등식이 나왔어.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선생님이 판별식 써보랬어. 4분의 D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얘는 1, 2, 3 중에 몇 번 유형으로 풀어야 됩니까? 1, 2, 3 중에 몇 번 유형으로 풀어야 돼? 3번 유형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는 0 이상, 즉 x-1의 제곱 플러스 2는 0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x는 모든 실수. 그렇죠. x는 모든
실수 나오지. 왜? 얘는 기본적으로 2 이상인 수기 때문에 x자리에 무슨 수를 넣고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x자리에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딱 봤더니 5번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데 얘 등호만 없어요. 얘를 만족하는 x값. x는 모든 실수죠. 왜? 얘는 아무리 작아봤자 x자리에 1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은 수야. 즉 2가 나올 때가 제일 작은 수니까 무조건 0보다 크죠? 즉 x를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0보다는 커요. 왜? 2 이상인 수니까. 자, 1번 보도록 하자. 얘도 위에 식이랑 똑같으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2는 0 이하 나오네요. x는 답은 해가 없다죠. x자리에 무슨 수를 넣건 얘는 2 이상인 수예요. 2 이상인 수를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는 x값은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다예요. 자, x-1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는 해가 없다. 여기서도 해가 없죠? 왜? 2 이상인 수가 어떻게 음수가 되겠니? 자, 이와 같은 특이한 부등식들도 존재한다. 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이로써 여러 가지 부등식 12페이지와 13페이지 개념 정리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1페이지. 예. 바로 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 딱 봤더니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판별식부터 쓰십시오 라고 했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네요. 몇 번 유형으로 풀어야 됩니까? 3번. 3번.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라는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완전 제곱식 되려면 뒤에 무슨 숫자 오면 된다? 9. 그러므로 뒤에 플러스 2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얘는 몇 이상인 수예요? 몇 이상인 수? 2 이상인 수예요. 그러므로 얘는 x자리에 뭐가 오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겠지. 자, 이때 x값 구하면 x는 뭐가 나올까? 모든 수. 그렇죠. x는 모든 실수. 자, 얘는 절대 부등식이다. 조건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이다요. 그래서 보니 어때? 와,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엔 식만 보고서는 그냥 대략 보고서는 조건 부등식인지 절대 부등식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풀어 봐야지 조건 부등식인지 절대 부등식인지 구분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 나왔네요. 부등식의 성질에 앞서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지. 선생님이 좀 웃기라고 등신의 성질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 등식의 성질. 우리 등식의 성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등식의 성질 개념 뭐였어요?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자, 그럼 부등식 보도록 할까요? 항상 부등식은 등식보다 약간 더 어렵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목부터 시작!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똑같이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성립하지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뀜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핵심 개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중에 어느 부분이 되겠다? 세 번째. 세 번째 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어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돼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돼요. 하지만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데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뀜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소 비교 방법. 이 개념은요, 수학2 3단원에 가서 한 번 더 촘촘히 자세히 배우게 될 거야. 여기에서 큰 개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중학교 수학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 야, A가 B보다 크다를 보이려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라고 나와 있지. 어떻게? A-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소비교 방법이에요. 자, 그럼 질문. 야, 왜 A가 B보다 크다를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라고 수학에서 가르칠까? 이유는 뭘까? 너희들 이미 배웠을 텐데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들이 뭐래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래? 편하네.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하지 않고 이렇게 빼가지고선 하는 게 편해요? 저렇게 증명 안 하면 네. 안 되는 것도 있어.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자,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수준이에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야, 5하고 3 중에 누가 클까?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초등학교 애들이 5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즉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좌변, 우변 모두 다 아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리까리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5하고 여기에 루트 23이 있어. 누가 클까? 라고 나와.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얘는 내가 확실히 알지만 얘는 내가 좀 아리까리 잘 몰라. 하지만 요 녀석 같은 경우도 어때요? 루트 25, 루트 23 바꿔서 얘가 더 커 라고 사실은 막바로 비교해도 돼요. 선생님 막바로 비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대소비교 문제 풀기 위해서예요. 자, 고등학교 수준의 대소비교에서는 안타깝지만 좌변, 우변 둘 쪽에 아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르는 것만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쪽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란 식이 있어. 이쪽에는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이란 식이 있어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이렇게 식이 나온 거야. 그럼 어때? 나 몰라요. 둘 다 몰라. 맞지?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을 대소 비교하는 것보다는 뭐가 유리하다? 모르는 것에서 모르는 걸 빼봤자 잘 모르는 거지. 그런데 어때요? 0은 확실히 아는 수지. 맞아? 즉 개념이 이거예요.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을 대소 비교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대소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대소 비교 문제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는 이런 대소 비교를 증명할 때 모르는 것, 아는 것을 대소 비교하는 이런 과정으로 바꿔서 푸는 게 유리해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될까?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요, 수학2에서 너희들이 되게 정밀하게 다시 잘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운 대소비교인데 요거 말고도 몇 가지 대소비교가 더 있어요. 대표적인 대소비교 두 가지 뭐가 있냐면요. 제곱해서 얘를 대소비교하는데 제곱해서 빼가지고 대소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는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냐면 A, B 모두 0, 2, 3일 때만 사용 가능한 대소비교 방법이고요. 문제 속에서 주로 루트나 절대값의 대소비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루트도 제곱하면 사라지고 절대값도 제곱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됐으니까? 예.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b분의 a가 1보다 크다를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수? 지수의 아주 큰 수가 올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수의 아주 큰 수가 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의 30제곱하고 3의 20제곱 요런 녀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야 누가 더 커? 이러면 알았어. 내가 2 30번 곱해보고 3 20번 곱해볼게. 미친 거지. 자, 이럴 때 우리는 요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3의 20제곱분의 2의 30제곱에 요런 분수꼴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3의 제곱과 2의 세제곱에 자 20과 30의 최소 공배수가 10이지? 맞아요.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얘는 9분의 8의 10제곱이 돼요. 자, 9분의 8은 1보다 작은 수예요. 1보다 작은 수 10번 곱하면 1보다 작겠지? 맞아요. 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의 30제곱보다는 3의 20제곱이 더 크구나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분수꼴과 이를 대소 비교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뭐 이런 대소 비교 방법들이 있다. 부등식을 풀 때. 자, 여기까지 정리. 되셨으니까 예,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자. 좀 무리가 있구나. 예,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면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작다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질문 나갑니다. A가 B보다 클 때 역수를 취하는 거야. 양쪽을 A분의 1과 B분의 1의 대소 비교를 봤더니 이런 대소 비교래요. 얘는 참이다. 얘는 거짓이다. 다시 참이다.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찍자. 참! 거짓! 네. 얘 참 2표, 거짓 4표. 얘 거짓이에요. 헉! 참이나 이게 왜 거짓이지?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야. B가 2인 경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역수를 취하면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제 참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역수 취해 볼게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누가 더 커요? 3분의 1이 더 크지. 그래서 사실은 역수의 대소 관계인데요. 역수를 취했을 때는요. 이렇게 한번 또 하나 볼까? 요번에는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수 취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누가 더 큰 수야? 3분의 1. 예,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큰 수예요. 그래서 사실 우린 여기서 뭐로 할 수 있냐면요. 와우,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같을 때는 역수를 취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만 A와 B가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역수를 취해도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네. 그러므로 A가 B보다 클 때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무조건 반대로 바뀌어 라는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예요. 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역수의 대수 관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자, A, B가 0보다 클 때.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지?
이런 거 배운 기억나요? xy가 0보다 크다. 이 녀석의 수학적 의미는 뭐라고 가르쳤어? x하고 y는 서로 다른 거. 같은 부호다라고 했지.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 그렇구나. a, b는 서로 같은 부호라는 의미구나. a, b는 서로 같은 부호일 때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같은 부호일 때 A가 B보다 큰데 역수를 취했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 네. 반대로